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야? 춘향전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야. 내가 암행어사지만 내가 암행어사인 거 숨기고 그 재판 과정을 다 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아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그 변장을 하고 포졸로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때리려고 하는 그 포졸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인 거죠. 그래서 막 기절하고 뭐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정리를 수습을 하고 이제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이빨에 푸른 점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암행어사가 이 여자의 지조와 절개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양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은 이 암행어사의 사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해 풀라고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였어요? 그 시녀. 하녀가 이 장난을 친 거였어요. 자기 남편 옷을 입고 제가 어떻습니까? 남자 같습니까? 막 이러면서 장난쳤었던 거야. 첫날 밤에.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남자의 옷고름을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처음 풀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녀한테 이제 입혀놓고 옷을 풀고 약간 그런 문화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장난 같은 문화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깨달음 얻는 것까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얘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분담 소설로 바뀌는 거예요. 전쟁 소설로. 그래서 일본 놈들을 격파하고 이제 부귀공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까지가 이 소설의 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 화소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28번의 보기부터 조금 읽고 갈까요? 28번의 보기. 28번의 보기. 화산 중봉기와 같은 진가판별형 소설은 이게 바로 이제 진가판별형 화소라는 겁니다. 소설은 특정 계기를 통해 주인공의 모습을 닮은 가짜 인물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을 겪다가 원상태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설에서는 대부분 집을 떠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본래의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서사 구조가 등장하며 암행어사가 조력자가 되겠죠. 주위 사람들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인공의 진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놈의 조력자는 맨날 나오죠. 이와 같이 가짜 인물의 등장 과정과 주인공의 심리 변화, 주위 사람들이 진리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작품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온고집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 작품이랑 이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텐데 그 작품이랑 연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결이 나오잖아요. 송사 소설이란 말이야. 그럼 이 소설은 또 뭐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황제 결송이라는 작품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내용. 선옥이 부인 이씨를 오해하여 집을 나서자. 제발 이런 거 버릇 들으세요. 선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부인이 등장을 하죠. 그 이 사이에는 오해라는 갈등이 있습니다. 얘는 집에 나간 상태이고요. 집을 나가자. 신옥의 팔촌인 형옥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 선옥을 데리고 와 진짜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인물군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 이제 팔촌인 형옥, 그죠? 그 다음에 가짜 선옥이 등장합니다. 형옥이 가짜 선옥을 등장시키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부정적인 인물들의 결들이 될 거고요. 그런데 선옥의 부인 이씨만이 가짜 선옥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채고 이걸 뭐라고 해? 이 부인의 어떤 성격을,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별력. 이 인물의 됨됨이라든지 인물의 그런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른 가족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임금은 진어사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명하고 진어사는 봐봐, 진짜 선옥을 찾아내어 집으로 데려옵니다. 나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왜 대충 읽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충 읽고 들어가면 지금 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이 진어사가 부인을 그냥 조지는 것밖에 안 보여. 너희 개 같은 년, 어떻게 남편을 현혹하고 어떻게 이 집안의 명령들을 거부하느냐, 이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표면에는. 근데 얘는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진짜 선옥이를 이미 뭐 하고 있어? 인지하고 있는 게 없는가가 되게 중요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걸 모르고 읽으면 얘가 부정형이 나온다니까.
얘를 알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긍정인 거고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씨가 구하였다. 부부가 비록 이성지천이오나 또한 오륜의 한 가지라. 이러므로 공자가 가라사대 이런 발화를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주장의 근거와 그런 설득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현의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겠죠. 군자 지도가 조단호 부보라 하였으니 부부 지도가 또한 중대할지라. 부부의 정은 부자의 정을 따르지 못하겠거니와 그 외양의 현저한 명목이야 길 가는 사람일지라도 알아볼 것인데 삼종 지도를 지키는 여자가 어찌 그 장부를 모르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이제 저놈이 분명 부군이 아니나 시부모와 친척이 모두 가부라고 얘기하니 미방인은 고독단신이라 아무리 바른대로 말해도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저를 신병, 마음의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시가에서 쫓겨났습니다. 미망인의 깊은 마음을 하늘이 세상을 두고 보시니 다른 간사한 실상은 발병치 못하게 싸우며 이제 두렵고 죽기를 두렵거든 마음을 고치라고 하시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밑줄이거든요. 이제 죽기를 두렵거든 마음을 고치라고 하시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발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어사가 이 부인에게 뭘 요구했던 거야? 너 이 사람이랑 같이 자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뭐야? 너 죽이겠다. 어찌 그걸 거절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뭘 사용하면서 이 성현의 말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기의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인의 조정의 명망이 어떠하시며 금일 소임의 존의가 어떠하여 지위여서 살기를 탐하여 의로움을 잇는 사람이 되라고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십니까? 개빡친 거거든요. 야, 네가 얼마나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왜 이 촌녀, 이 지방의 작은 아녀자에게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따르라고 하는 거야. 진실을 감추고 살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가짜를 따르라고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옛 말씀에 하였대 만승지구는 빼앗기 쉬우나 황제의 자리는 빼앗기 쉬우나 필부의 뜻은 빼앗지 못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사랑, 마음은 빼앗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제 왕명으로 죽이시면 진실로 달게 여기는 바오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인 거야. 왕명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부군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미망인의 원혼은 구유할 것이 없을 것이며 일후에 부군이 돌아와도 그 참거짓을 분변할 자가 없으니 가부의 신세가 마침내 거린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진짜 선옥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나 존나 억울하다. 내 영혼은 달릴 수가 없다. 두 번째, 진짜 남편이 오면 거짓골을 멸면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고 죽기를 재촉했다. 어사가 크게 노하여 동그라미 쳐야지. 분노해. 근데 봐봐,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돼? 가로치고 가짜. 이렇게 읽어냈어야 오케이야.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이 소설을 정말 잘못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야? 줄거리 대충 읽는 거지 뭐. 왜 화내겠어? 가짜야, 연기거든. 내 일개 요망한 여자가 착한 여자가 다 이제 반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심성이 교악하여 아래로 김시문중의 천륜을 의욕해 하고 위로는 청천에 경동하며 조정과 영음이 불란케 되었으니 벌써 거리에 머리를 달아 백성을 징계할 것이로되 성상의 호석지덕과 나를 보내어 10분 자세히 살피라 해서 내가 여러 곡을 해서 너의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하는 심정을 이미 알았으나 성상의 관인대도를 본받아 형장을 쓰지 않고 좋은 말로 자식같이 타흘렸으니 사람이 목석이 아닌 것을 일양 고집하여 조정 명관을 무단히 면학하여 난원 패설로 송정의 발악함이 가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도 마땅하나 우리 임금님과 이 가문의 덕을 봐서 내가 좋은 말로 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폐악질을 하느냐? 어떻게 나한테 욕할 수 있어? 나한테 개기는 건 조정한테 개기는 건 다름이 없어. 이런 식의 이제 꼰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고 종인을 꾸미죠. 이 씨를 형추를 거행하라. 받아두라는 거죠. 형벌을 이제 가해라. 하였으니 선옥이 소리를 크게 하여 나졸을 불러 병자 이 씨를 형추하라 하니 나졸들이 미처 거행하지 못하되
문득 이 씨가 가마 속에서 크고 외쳐 말하기를 어사는 왕의 사람이라 곧 백성의 부모요 상하 관속은 모두 나의 집 하인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 너는 임금님의 부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하인들은 나의 부하다. 그러니까 사기 쉽지 않을 거다 하고 가마의 주령을 떨치고 바로 청상에 올라 어사의 종인을 붙들고 봐봐 장부가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왔나요. 갑자기 어딘이 바뀌잖아요. 어사의 종인을 붙들고 이 어사의 종인 따라다니는 사람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야 어디 갔다 왔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던 거야? 선옥이었던 거지. 바로 여기가 뭐예요? 변화인 거지. 인지의 변화라는 걸 느끼셔야 된다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고전소설에서 엄청 중요해. 하고 혼절하니 통판이 딸아이의 혼절함을 보고 대경실색하여 약을 갈아 입에 넣고 이 선옥이의 아저씨겠죠? 네. 통판. 통판이 아니지 부인이지. 이렇게죠. 이렇게. 그렇게 하니 낭자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들어보니 부군이 또한 기절해 있었다. 부친으로 더불어 구려하니 대청 위아래서는 보는 자가 놀라 괴이하게 여기지 않은 자가 없었고 처사의 부부와 송정에 있던 자가 그 곡절을 알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서로 보아 어떻게 할 바를 깨닫지 못하여 가짜 선옥과 현옥은 낯이 흑빛이 되어 떨기를 맞이 아니하더라. 지금 이제 서술자가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지금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어사가 광경을 보니 이 씨의 절개도 동그라미죠? 갸륵하거니와. 아까 전에 분노가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갸륵하다.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산옥의 진리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더욱 탐복하고 몸소 창밖에 나가 이 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 씨로 수양딸을 정하였습니다. 이 씨가 부녀의 예로 뵈니 어사도 선옥과 이 씨를 가까이 앉히고 이 씨더러 물었다. 이것도 이제 납득하셔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죠. 얘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삼는 거야? 수양딸로 삼잖아요. 이게 자식을 뺏는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을 높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끼는 사람한테 베푸는 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하는 어찌 가부의 진가를 알았느냐? 이미 자신은 알고 있었지만 넌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어보죠.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전원과 추호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이 부인이 선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근거가 뭐였다? 푸른 점이었다 인 거죠.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였잖아. 이것만 이제 인과적으로 명확하게 하시면 한 문제가 이제 풀렸을 거고. 어사가 그 영민함을 차탄하고 선옥에게 말해서 너의 가처가 나의 여아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희들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해도 표현이와 우선 내가 절에서 떠난 연고를 자세히 하여 피차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밀렸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부인 저녁에 찾아갔는데 남자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알고 보니까 여기 있다. 그 남자 여기 있다. 만나보겠냐? 하니까 시녀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도련님 사실 저였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줄로 가시면 되겠죠? 쭉 가서 선옥이 듣기를 다하고 자기의 지혜가 없음과 빙설 같은 이 씨를 의혹하던 일과 이 씨의 중간 축출하던 일을 생각하니 감정나죠? 후회 막급이다. 이 사람의 이제 감정 변화, 몰랐던 것들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 대화를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누구야? 이 진화사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작품이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소설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누가 해결사야? 이 소설의 단결이 원래 이제 고전 소설들은 이런 소설들은요, 이 표면적인 리딩과 이 내면적인 리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춘향전 같은 경우도 표면적인 리딩은 뭐야?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전절이잖아. 내면적인 이야기는 신분 상승의 욕구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표면적인 리딩은 뭘까요? 표면적인 리딩은 지조와 절개예요. 그리고 권성징악 이거란 말이야. 근데 내면적인 욕구는 뭘까? 이 소설을 지은 이유가 뭘까? 그 당시 흔들리던 유교 사상 확립이에요. 봐봐.
첫 번째 메시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야? 누가 해결을 했어? 진어사가 해결을 해요. 즉 아직도 백성들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윗대가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지조와 절개예요. 그래서 여자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이 사필비정, 권선징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26번 가볼까요? 이런 거 잘 봐야 되는데 봐봐. 1번 이 씨는 가짜 선옥에 대해 집안 사람들과 다른 방안이 보았다. 대조대비 잡았으면 괜찮았죠. 2번 이 씨는 자신이 죽게 되면 진짜 선옥을 구별하기 힘들 것이다. 아까 이유에서 나왔고요. 3번 처사 부부는 이 씨가 어사의 종인을 붙들고 쓰러진 이유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항상 인지가 중요하다. 4번 이 씨가 감화에서 내린 후에도 여전히 선옥의 진위에 대한 의혹을 드러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의혹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사실 의혹도 처음부터 얘는 알아야 몰라 이게 진실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번이 얼마나 어색한 진술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5번 도복의 길이가 선옥에게 적당한지 시험하는 행위가 이 씨를 오해하게 되는 원인이었죠. 입어보다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27번 기억은 그대의 처소였고 니은은 상원함, 얘가 이제 도망갔던 남자 주인공이 도망갔던 장소였고요. 디귿은 송정, 이 송사가 벌어지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무슨 작품이 또 뭐가 등장해요? 이 공간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간감이. 그대의 처소는 오해가 발생했었던 공간. 그죠? 상원함은 그것 때문에 도피했던 공간. 송정은 그 진실이 밝혀지는 공간. 이런 뉘앙스로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소설은 언제나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요. 뭐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디역 송정에서 선옥은 그때 자신이 내렸던 판단의 후회, 마지막 줄이었죠. 후회 막급. 언제나 공간과 사건과 감정을 나누면서 읽어야 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 6월달 고전소설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무슨 작품이었는지? 첩첩간의 갈등이었잖아요. 이 공간에서 왜 그런 발화를 하고 이 공간에서 왜 그런 발화를 하고 이 공간에서 왜 이 발화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했고 주인공과 이 조력자의 갈등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얘와의 지금 갈등이 있었지. 표면적으로는 있었죠. 처음엔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짜 갈등이란 말이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런 맥락들이 다 뭐에서 비롯됐나? 다시 한번. 얘가 기준이다. 요번 9월도 봐봐. 요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얘가 이걸 알았냐 몰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돼요. 그게 공간이랑 같이 갈 거야. 이 공간에서는 몰랐어. 이 공간에서는 알았어. 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고전소설 읽을 때 여기에 좀 초점을 두시게. 알았죠? 이게 본질적인 얘기니까. 다음 장. 28번. 이것도 인간은 되게 봐봐. 이번도 얼마나 힘이 없어. 이 씨가 어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참게만한 푸른 점의 존재를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봐봐. 그 다음 거 안 보고 언급한 이유는 뭐였어? 진어사가 너 어떻게 알았니?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준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씨가 어사의 도움으로 선옥의 진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군. 물론 도왔지. 도움 준 건 맞아요. 하지만 또 뭐예요? 이거라고. 이것 때문에 얘의 도움으로 알았어? 아니야. 이미 뭐야? 알고 있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already 이미 알고 있었다. 요 느낌. 야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진짜 많이 나와요. 꿈에서 이거를 인지했다, 인지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사실함정기에서도 뭐야? 이 여승이 여기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발 인지로 읽어내시길 바라고요. 29번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5번이겠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리딩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세요. 과거의 행적, 의문을 제기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많이 풀어보시면서 습득하시면 되겠죠. 다음 봅시다. 이번 주 고전은 어렵지 않네요. 많이 봤던 작품이고 사실 모르면은 진짜 이건 고등학생이 아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가볍게 볼 텐데
사실 이 오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 나와요? 윤선도 아저씨 나온단 말이야. 우리 윤선도 아저씨는 어부사시가 이런 작품 좋아하시고요. 결국은 다 자연 친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윤선도의 베이스가 뭐 아시면 좋냐면 이게 귀양의 이미지가 되게 세요. 얘가 조선 중기야. 조선 중후기라서요. 사화를 직방으로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적군, 나쁜 놈들, 간신놈들 때문에 얘가 이제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되게 좋아요? 자연이 친화적이에요. 자연 친화가 되게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나올까? 속세에 대한 이 부정성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뭐도 있다? 이 미련까지도 나오는 작품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브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워딩이 하나 있어. 달을 좋아하는데 달을 왜 좋아할까? 말이 없어요. 근데 말이 없다라는 반대말이 뭐예요? 말이 존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세가 뭐야? 하도 나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야, 간신 새끼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시끄러운 속세와는 다르게 이 달은 조용하게 나의 친구가 되는구나 라는 이미지에서 얘를 긍정으로 잡거든요. 이런 기반들이 좀 담겨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버섯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 음지의 꽃과도 연결되는데 제발 이게 바로 뭡니까? 예찬적 태도예요. 예찬적 태도.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후가 제목부터 벌써 끝났거든요. 오후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우자는 알아둡시다. 이거 고전 수필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벗우자죠. 우정할 때 우자입니다. 5가지 벗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죠.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다. 이것도 외워줘. 인간적으로 수석, 그죠? 송죽, 우리 자연물이 나오는 단자들을 외워야 되는 거죠. 물수에, 돌석에, 소나무 송에, 대나무 죽자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있고요.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그래서 플러스 달까지가 내가 제시하고 싶은 친구들이죠.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을 베이스로 필요가 없다. 이 5가지면 충분하다. 그 얘네들 공통점이 전부 다 뭡니까?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연시조고 사대부고 자연 친화네 끝났네. 이수 너무 중요하죠. 너무 전형적이에요. 너무 전형적이라서 중요한데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가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하다 많구나 많습니다.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또 뭐 나옵니까? 대조 대비의 대조적 침상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이 가변성 라인 만들고요. 이쪽 라인에는요 불변성 라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름은 자연에서 쓰일 때 긍정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의 구름이라든지 바람은 바뀌는 가변성의 요소이기 때문에 간신새끼들이 뭐예요 원래. 그래서 부정으로 쓰이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이제 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뿐인가 하노라 같은 이미지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영탄적 어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슨 해석 못하면 안 돼. 고슨 이거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밑줄 친 거란 말이야. 연결을 해서 고슨 됩니다. 고슨. 그래서 꽃은 무슨 일로 피고 쉽게 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는가. 그래서 꽃과 푸른은 어때요? 또 뭐야? 가변성이야. 변화한단 말이야. 근데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누구뿐이다? 바위뿐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봐봐. 이미 잠깐만 선생님 이거 의인법인가요? 애매해. 사실 이수와 삼수는 속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이미 오프닝에서 뭐라고 조졌나요? 얘네들 내 친구다라고 부르면서 조져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예요? 의인법 베이스야. 친구 먹는 순간 이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그래서 꽃과 잎은 다 뭐예요? 전부 다 변한단 말이야. 근데 소라 너는 어찌? 자 소라 불렀죠? 말 건넸죠? 그럼 끝났어. 의인법이란 말이야.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부정성 때문에 여기 뭐야? 눈서리도 나왔죠. 눈서리. 간신놈들. 눈서리를 모르느냐. 부천의 뿌리 고든 줄은 그걸로 아노라. 여기가 이제 조금 인과구조가 재밌는데 여기서 소리 나오는데요. 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요? 왜 좋아해요? 얘가 눈서리를 몰라요. 눈서리를 모르고 뭐야? 항상 풀을 넣어요. 왜? 남들은 눈서리 넣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 리즌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몰라. 얘가 안쪽은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항상 푸르기 때문에 눈서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의 아래에 있는 뿌리가 곧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뿌리가 곧다라는 건 뭐로 해석할 수 있다? 지조와 절개가 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다음도 재밌네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구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러고 사계절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나무를 좋아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뭐야? 항상 푸르르죠. 항상 파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했던 이유가 다른 애들이랑은 조금 다른데 속이 비어있어요. 이 속이 빈다라는 건 무슨 뜻이랑 동일해요? 청렴과 동일합니다. 욕심이 없음과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속이 어이 비었는가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죠. 저러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마지막 달 나오겠네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봐봐. 이게 이것까지만 보면 뭐일게요? 만약에 그냥 여기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럼 달은요 충분히 임금님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연시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의 달은 뭡니까? 임금님이 아니라 나의 친구, 자연 친화적 소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밤중의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겠느냐. 그죠? 보고도 말 아니하니. 이게 이유잖아. 그래서 속세와는 다르게 자연 속에서 나의 말 없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 버친가 하노라. 전부 다 뭐야 이거? 이 다섯 가지 친구에 대해서 무슨 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영탄적 어조를 기반으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 작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끝이야. 이제 너무 전형적인 작품이라서요. 가변성 불변성만 잘 잡아주시죠.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가는 안 나오고요. 윤선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후가는 안 나오고 윤선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나와봤자 자연조화, 속세 실어 정도다. 하지만 요 전형성을 기반으로 앞뒤에 있는 수식어를 바탕으로 거기서 비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반응해 주시는 게, 그리고 이제 비틀리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기반들은 이런 정형성들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 수필을 힘들어하더라. 특히 고전 수필. 이번 기회에 조금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좀 잡아보실 텐데, 자, 6월달에 뭐 나왔어요? 6월달에 기억나요? 수필 하나 나왔었는데 그 집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자연의 비밀을 내가 알 수 있었죠. 봄과 가을과 여름과 겨울, 비가 언제 내리고 이 과일이 언제 나오고 이런 것들 알 수 있었는데, 현재에서 그 집을 떠난 이 아파트에서는 그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뭘 만들어줘? 대칭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설사 긍정부정이 안 나오면요 뭐가 나오냐면 표면성과 내면성이 나와요. 즉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다. 이런 식의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뭘 진짜 좋아했냐면 이름 짓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날 뭐야, 이 집 지어낸 다음에 이제 이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만들면 이름 지켜놓고, 심지어 얼마나 중요했냐면 용궁에서 현실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야? 자기 딸내미 결혼하는데 축사 써달라고, 자기 딸내미 결혼하는데 집 이름 좀 지어달라고 끌고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이름 짓기에 가치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작품 고요함이 고요함을 이긴다. 그 작품도 다 이런 결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 근데 그때 고요함을 뭐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고요함이 뭐였어?
아닌가? 고요함과 고요함이 있단가? 아무튼 이런 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요함은 무슨 고요함이었고요? 외적인 고요함, 시끌시끌한. 그리고 이 고요함은 뭐였어요? 내면적인 심상의 고요함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만 봐. 여기 이미 고요한데 왜 고요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내면적인 이야기를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필은요 어차피 그 꼴밖에 안 나와요. 외면적 이미지와 내면적 이미지. 처음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 이미지와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깨끗한 이미지. 이런 식의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들어가 보죠. 서파사무는 나의 벗 이일입이 스스로 지은 호이다. 이립은 남다른 호걸이다. 그래서 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긍정적 평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긍정인지를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두 개 바꾸면 돼. 결국은 젊은 시절 육경에 통달하여 유학자로 명성을 알리고 을리는 과거에 급제하여 대간을 역음하고 인사를 담당했다. 10여 년 동안 벼슬 하면서 공적과 명성이 현저했으니 하늘이 낸 인재라고 하겠다. 뭐예요? 인물의 요약적 제시 플러스 평가. 이걸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인 거죠. 저는 사람이다. 기해년 가을 벼슬에서 물러나 남쪽으로 돌아와 영천의 서파리에 살면서 스스로 호를 서파삼우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무는 양수, 뿔짠, 쇠칼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후로 사람들은 나를 벗으로 삼지도 않고 나 역시 굳이 사람들을 벗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네. 지금은 이 세 가지를 벗으로 삼아서 양수로 불을 지피고 뿔잔에 술을 담으며 쇠칼로 회를 떠서 홀로 술을 따라 혼자 마시네. 취하고 배부르고 고기를 잡고 벼농사를 짓는 시골에 살면서 요순 시절 같은 태평성들을 구가하고 있다네. 이것이 내가 벗으로 삼은 까닭이니 자네는 이 뜻을 글로 지어 설명해주게. 그래서 이 인물이 속세를 떠납니다. 속세를 떠나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여기 떠나니까 사람들이 나랑 친구해 안 해? 친구 안 한단 말이야. 속세 이미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세 가지가 나오죠. 양수, 뿔짠, 쇠칼. 양수, 뿔짠, 쇠칼. 그리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 늙는 늙은이로서는 얘가 이러해서 즐거워 라고 표면적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표면적 이야기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내면을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맹자가 말한 대로 자 인용했죠. 벗이라는 것은 그 덕을 벗으로 삼는 것이었다. 벗으로 삼을 만한 덕이 있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벗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물건을 벗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벗으로 삼을 만한 물건은 이것들뿐만이 아닌데 굳이 이것들을 벗으로 삼는 이유가 어찌 정말로 배울 치르려는 생각 때문이겠는가? 즉 네가 얘기야. 이 친구가 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배를 부르게 함.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한 이유였단 말이야. 표면적인 이유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그래서 아마 자네가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양수는 불을 얻는 도구이니 일단 불을 얻어서 꺼뜨리지 않으면 그 빛이 두루 비추지 않은 곳이 없다. 일단 마음의 덕을 밝혀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면 그 밝음이 극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양수는 불을 붙이는 부싯돌 같은 아이란 말이야. 그죠? 이거를 네가 선택한 이유는 뭐다? 얘의 속성이 뭐니까? 밝음을 만들고 그 밝음이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 이 마음의 수양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불을 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날로 새롭고 다시 새로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찌 화덕에 불을 피우는 정도에 그치겠느냐. 지금 또 뭐 나와요? 외면적 이유와 내면적 이유를 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술잔은 불로 만든 것이다. 가운데가 비어있고 안쪽을 향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들어가는 것이 맑은 술이든 탁한 술이든 뭐든지 담아낼 수 있는 도량을 품고 있고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넓은 마음으로 선을 좋아할 것이고 어찌 석잔을 연거 품하시고 인사불성이 될 걱정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 뭐야? 이 풀자는 뭘 배운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도랑. 이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면에 비해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취하지 않게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있고요. 칼로 말하자면 쇠로 만든 것이다. 그 분위기는 가을에 걸맞고 그 덕은 예리함이 있다. 그 예리함을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고사 쓰겠죠. 한나라 진평이 고기를 잘 썰어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처럼 공평할 것이요. 그 예리함을 정치에 사용한다면 당나라 두여회가 사건을 처리한처럼 판결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칼을 쥐고 그 용도를 잘 살피면 여유있게 칼질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남들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 칼은 뭐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칼질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칼질을 뭐야? 정당하게 쓰면요. 온 세상을 뭐하게 할 수 있다? 공평하고 풍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안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과 밖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놀이가 이 세 가지 물건에 갖추어 있습니다. 뭐야 이게? 수양이고요. 여기가 뭐야? 다스림이에요. 이거라니까. 그 다음에 이 공자가 말한 이구와 맹자가 말한 상우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고르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다. 그가 벗에게 취한 장점이 어찌 사소한 것이라 하겠는가. 훗날 임금의 부름을 받아 대신의 자리에 오르면 관원들을 등용하고 내쫓아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서 위로는 임금의 교화를 돕고 아래로는 역사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 벗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이 평가를 내려요.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그 유명한 뭡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비록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성스럽고 밝은 임금이 위에 계셔서 군자의 도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으니 어진 이들이 다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괄목상대할 날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네가 비록 뭐이지만 지금 자연 속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 속에서 배부르다만 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이 세 가지 벗을 한다라는 것은 네가 뭐야? 나중에 속세에 나가서 임금님을 도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괄목상대,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더 좋은 정치를 피기를 나는 기대해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표면적 이미지와 내면적 이미지의 이 대칭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소재가 긍정적인 소재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 이야기가 많은 것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부정적인 애 등장하면 어떻게 돼? 꼭 이거를 대칭을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들어가 볼까? 봐봐. 이 기준으로 따지면 뛰어난 사람은요, 친구를 맺을 때 그 속성을 보고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연의 불변성, 말 없음, 속세와 다른 점 때문에 친구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30번. 그러니까 이제 감정 라인들 보면 5번이 나오는 거였죠. 자신이 체험한 사물이나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보기는 좀 읽어볼까요? 31번.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향촌에 은거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연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친숙하고 변함없는 사물과 교감하면서 그것의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적 생활 속에서는 자연물과 교감하며 이를 벗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항상 중요하죠? 하지만 일부 사대부들은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을 벗으로 인식하는 발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뒤쪽이 이제 인공물이었죠. 이때 물건들은 밑줄이네요. 정치와 관련된 특별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당사자의 정계복귀를 바라는 심정과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인공물이 나오면 이런 뉘앙스가 될 수 있구나. 왜 그러냐면요, 그 속세의 반대말이 뭐였어? 자연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 할 때 원래 갈매기 나와야 돼요. 갈매기 나와야 되고 물고기 나와야 되고 도화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조금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어. 그럼 굳이 자연 친구 아니라 뭐 하면 돼? 인공물에 대한 친구를 굳이 하면 돼요. 그럼 그 내면에는 뭐가 깔려있다.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내면에는 정치에 대한 그게 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이렇게 될 거니까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4번이었죠.
나의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으니 벗을 고르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다는 글쓴이가 이 이립의 정계 복귀를 추진한 근거를 밝히며 이거 괜찮거든요. 근데 그의 정계에 복귀하는 시기를 구체적 시기를 예상했다? 이런 거 없죠. 구체적 시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나중에 기대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는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맞는 말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32번 아까 전에 강조드렸던 부분들이었죠. 항상 인과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까 전에 뿌리가 굳은 이유는 뭐였어? 항상 이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 사람이 정계에 진출하려고 준비가 되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 이유가 뭐였어? 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이 덕을 보고 친구를 먹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5번으로 들어가겠죠. 33번은 너무 괜찮은데 제발 아유 미치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틀릴 거야? 제가 3번에 여러분 이거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제발 외워. 슬픈 기록, 저 냇물 내 안과 같아서, 내 마음과 비슷하다. 적개골이 이렇게 감정선이 나와야 된다고요. 감정선이 의인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이입이 아니야. 슬픈 기록이 외로운 솔 이런 게 나와야 감정이입이지 의인법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너무 쉽게 3번을 찍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입 정도만 잘 챙겨가시면 되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34번 특징들도 여러분들 잘 찾아보셨나요? 1번에 서리법, 2번에 인용, 3번에 역사적 사실, 4번에 가성.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고전수필에서 정말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5번 인물의 행위를 관찰할 결과를 통해 괜찮거든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틀렸죠. 이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판단들은 조금 어긋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잠깐 끊었다 가죠. 그래서